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파트를 공부를 했고요. 세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할 분 보이세요? 제가 가리진 않죠. 네. 우리 오늘 두 번째 세션의 학습 목표가 뭐냐면 운영 과정, 관리 체계의 프로세스를 배우고 그 프로세스 안에서 각각의 위험이나 직무 개발, 슈퍼비전, 인정과 관련된 동기부여와 관련된 거, 네트워킹과 관련된 거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 만약에 센터가 이제 자원봉사를 전담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 업무의 영역을 좀 표준화해 봤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13가지 영역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운영 과정의 프로세스라고 봤을 때 관리 지침 또는 방침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없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프로그램 이제 사업 개발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쭉 그 안에 개발 안에는 봉사자 업무를 기획하고 모집하고 면접하고 뭐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오늘 좀 더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는 이유, 우리가 봉사자와 함께 하는 이유, 우리가 봉사자의 어떤 보호, 안전에 대해서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고 봉사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관리 방침 수립이 중요한 것임을 좀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관이 뭐 사람이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 계속 그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로테이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직에 의해서 뭐 등등 다양한 이유로 한 사람이 계속 이것을 끌고 나가는 게 어려운 구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 관리 방침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 기관의 태도, 관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이 관리 방침에 의거해서 이것들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글씨가 살짝 삐졌네요. 자원봉사 관리 방침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 방침을 수립할 때는 팀을 구성해야 돼요. 개발팀. 그런데 이 초안을 개발할 때는 좀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모시는 게 좋아요. 자원봉사 관리자, 활동가, 그리고 봉사자도 있어야 해요. 그리고 다른 뭐 수요처와의 어떤 수요처가 함께하는 것도 괜찮고 다른 영역의 행정과 관련된 책임자가 함께해서 이 개발 팀을 구성을 하고요. 다양한 어떤 자원봉사 관리와 관련된 운영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초안을 만들고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공식적으로 이것들을 방침을 말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배포를 합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관리 방침에는 실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간략하게 적혀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자원봉사 관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왜 봉사자와 이 일들을 함께 하려고 하는가? 우리 기관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고 5번부터 뭐 7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7번, 8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역할과 이런 부분들 또는 봉사자의 역할과 봉사자의 책임과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면서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기준, 정책적인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밑에는 좀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봉사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어떤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건지, 봉사자 관리 과정은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활동을 종료해야 되면 어떤 조건에서 종료하게 되는지 라는 측면에서 아예 그것을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종종 활동하면서 봉사자들은 선의에 의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는데 종료를 해야 하나를 고민하는 시점이 오기도 해요. 그러면 봉사자를 종료할 수 있나? 라는 측면도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 종료를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은가? 무조건 오지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거는 뒤에서 절차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이 위험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원봉사자의 어떤 그 위험 관리의 목적은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제일 중요하죠.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봉사자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예요. 기관의 우리 조직의 어떤 물리적인 자산이나 아니면은 뭐 봉사자의 뭐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조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봉사자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 위험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의 범주를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나눠놨고요. 위험을 먼저 잘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건지, 자산의 부분인지, 아니면은 어떤 상해나 질병에 의한 위험인지, 불성실에 의한 발생하는 위험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확인을 잘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좀 잠재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하고 세 번째는 조정을 하는 단계인데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활동을 멈춰보고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활동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연기했다가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 가만히 봉사자를 아무것도 안 하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봉사자와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활동 업무의 재배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으로의 이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정말 그 어떤 방식으로라도 봉사자의 기본적인 역량과 자질 측면에서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종료로 가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멈춤, 위험을 제거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절차를 마련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계획서를 수립할 때는요, 업무 설계 과정에 대한 계획서, 그리고 모집 과정에서도 위험 관리의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교육하는 과정, 슈퍼비전 과정, 전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위험 상황이 만약에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무를 기획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봉사자에게 물어봤어요. 어떨 때 제일 인정받고 동기부여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그냥 막 던져보세요. 네. 최고의 동기는요, 최고의 동기와는 실은 직무 그 자체예요. 그런데 상당히 만약에 성취지향적이다 라고 하면 직무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중요하다, 난 관계가 중요하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 동기가 있는 사람이나 봉사자인 경우에는 직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그룹핑이 돼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 활동가와 실무자와의 관계는 어떠냐, 어떤 슈퍼비전을 일상적으로 주고받느냐라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권위적이거나 뭔가 권력형의 요구를 가진 봉사자일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을 갖다 만나게 해주고 많은 좋은 직무를 갖다 줘도 만족을 못할 수 있어요. 왜? 내 권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봉사자의 동기가 뭐냐, 이 사람이 동기화되는 요인이 뭐냐, 그리고 이 사람의 특성이 뭐냐, 이 단체 그룹의 특성이 뭐냐, 지향하는 바가 뭐냐, 이런 것들을 잘 인테크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최고의 매칭은 직무 자체이긴 한데 그것이 봉사자의 레벨에 맞춰서 설계가 되는 것도 필요해요. 봉사자가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봉사자면 실은 뭐 업무의 난이도도 스스로 조절을 할 것이고, 그쵸? 깊이도 조절할 것이고 하겠지만 초입 정말 한지 얼마 하지 않은 봉사자의 경우에는 어때요? 상당히 부담감과 동시에 뭔가 의욕도 이렇게 공존하는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도의 책임감 수준을 줄 건가 라는 측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동기화를 통해서 정말 행동을 지속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다가가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직무 아이디어 수집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 인테이크할 때 봉사자한테 묻거나 써보게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조직 운영을 할 때 프로그램 계획을 할 때도 그렇지만
조직의 비전,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봉사자와 함께 하는데 우리 유급 실무자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개인의 비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을 물어가지고 그것을 말하게 하는 이 경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봉사자도 그렇고 새로 시작하는 봉사자도 그렇고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재밌고 즐거운가, 어떤 것을 할 때 뭔가 싫은가, 난 이거 정말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는 나한테 무리예요. 난 이런 업무를 하면 봉사활동 하고 싶지 않아, 금기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상당히 이런 것을 좀 지향해요. 배우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어요, 이런 욕구들이 있을 거라서 이런 부분들을 봉사자에게 말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써보게 하고, 그것을 중요한 건 그 다음에요. 그것을 받고 네, 그렇군요, 여러분을 잘 알았습니다, 끝! 이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 반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봉사자가 실망을 할 때가 있어요. 기관과 어떤 이런 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우리 기관은 이 이상의 어떤 그 노력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말하면 일이 아파. 변화가 없어라고 실망하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말한 좋은 의견이든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문제 제기든 했을 때 공감을 해줘요. 공감을 해주는데 그 이후에 애프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 반영이 안 돼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상황이면 봉사자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거나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고 그냥 적당히 해야지라는 적당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봉사자와 함께 일하는 이 현장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반영의 노력, 사업에 어떻게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당혹스럽게도 너무 엉뚱한 발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왜 이것이 반영이 어려울까? 지금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그것을 피드백을 성의 있게 해주는 방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반영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은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동기 성향에 따라서 봉사자의 직무를 설계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는, 그리고 위임이 가능한 역량이 있는 분과 그렇게까지는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봉사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의사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참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직무설명서가 지금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직무설명서 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홍보 나가거나 했던 부분으로 아까 가름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봉사자에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동기를, 이 비전을,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감하게 하는가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소홀히 하고 그냥 이거 하시면 돼요 라고 했을 때에 내가 굉장히 도구적으로 이용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봉사자의 주도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전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이 활동이 정말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함께 했으면 좋은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시는 부분들이 문서상에도 나타나고 그것을 말로 풀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고, 그리고 봉사자들이 좋은 의미만 가지고 실은 일을 하진 않아요. 본인이 뭔가 어떤 실적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인정 차원에서의 이 봉사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동기에서든지 간에 이 활동의 가치가 결국에는 봉사자가 아무도 내가 한 활동에 대해서 해석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밖에 그 활동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이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하는 우리 실무자들은 봉사자에게 그 당신의 경험이 갖고 있는 본질과 어떤 가치에 대해서 재해석해 줄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다른 발견으로 다가와요, 봉사자에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나는 그냥 잠깐 1시간 동안에 내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 역량으로 한 것뿐인데 이것이 어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구나. 그것을 가늠하게 하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지속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더 나아진 변화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를 가늠하고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직무를 안내하고 또 함께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고 여기 보면 활동 동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관의 정책이나 미션과 연관된다라고 써 있는데 초기에 아예 문서적으로 관리 지침 그 안에 종료 정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종료 절차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자원봉사 센터나 이런 데에 저희가 수요처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을 다 끝나고 수요처 그 관리하는 담당하는 봉사자가 실적 관리 담당자가 뭘 많이 물어보냐면 봉사자가 이 종료 정책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늘상적으로 이러한 갈등이나 충돌이 일어나는 현장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몰라서 그냥 각자의 대응 방식으로 그냥 네. 그럼 실은 자원봉사는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공공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담은 어떤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통해서 실은 공익을 만들어내는 활동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은 어떤 그 무보수성으로 참여하는 시민은 상당히 소중한 주체이긴 한데 그것이 소원풀이 현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공공성에 문제되거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성실하지 못한 태도나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갈등의 요소들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봉사자나 어떤 단체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실은 이 부분들을 멈추거나 제거하거나 위험을 관리를 해주시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자원봉사, 이 생태계 안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왜? 관계성, 이게 자원봉사는 관계의 활동이고 경험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활동이 상대방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그냥 이해하세요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위험을 가진 그 분보다는 다른 봉사자가 상처받고 떠날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목적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담길 수 있는 그 관리 지침 문서와 그것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아까 우리 어떤 핵심 그 역량이 필요한가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르고 다르고 그쵸? 네, 상당히 다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종료 정책이 상당히 필요하다. 자 마지막에 우리가 서명란에 사인을 하는 이유는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었고 우리는 이것을 약속한다라는 의미예요. 봉사자도 오면 그게 오래된 봉사자건 새로운 봉사자건 궁금한 게 있어요. 기관이 궁금한 게 있고 내가 어떤 업무를 하게 되고 어떤 강도를 하게 되고 얼마나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뭘 얻어갈 수 있고 이런 것을 궁금해하고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을 때 봉사자는 말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소갈이 하다가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적당히 내가 혼자 조금씩 몰입의 수위를 낮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간의 어떤 이 직무 설명을 충분히 이게 할 때는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나도 우리 봉사자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우리 단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맞았을 때 우리의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과 맞았을 때 그것을 약속하고 잘해봅시다. 책임있게 잘해봅시다 라는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어떤 소지가 있거나 짚고 넘어가야 할 뭔가가 있을 때는 이것을 다시 꺼내두는 거죠. 이걸 책상 속에 고이고이 모셔두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체의 어떤 이런 건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처음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약속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느낀다. 뭐 등등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도구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슈퍼비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면서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충분히 정보도 드리고 또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상호적인 과정인데 슈퍼비전을 할 때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할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는 실은 무보수성 어떤 그 무대가성이라는 이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많은 오류와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자들의 무상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함부로 대해지거나 도구화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봉사자들은 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들여야 봉사자가 그 안에서 자기 실현도 하면서 조직의 비전 실현도 함께 나아가는 파트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해드리는 거, 그리고 많은 동기부여 기제를 만들어드리는 거, 인정의 어떤 절차를 만들어서 인정해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봉사자들이 이미 무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에너지 투입을 해야 하고 정말 우리가 위임할 수 있는 봉사자의 어떤 역량과 그러한 그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진짜 직원만큼의 상당한 신임을 갖고 신뢰를 갖고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나는 상당 부분은. 그래서 정말 직원이 A부터 Z까지 설계 다 해놓고 요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정말 무급이지만 진짜 우리의 직원으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면은 정말 업무를 맡을 때 우리의 목표가 함께 성취해야 할 목표가 이것임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의사 교환이 쉬워야 돼요. 이게 봉사자가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거나 상의하고 싶거나 묻거나 아니면 뭔가라도 자료를 가지고 오고 싶을 때 우리 신부는 너무 바빠. 아니면 여기가 너무 철통보안이야. 감히 내가 범접할 수가 없는 영전이야 라고 했을 때 봉사자가 쉽게 뭔가 이거를 나눌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센터에 이렇게 보면은 자원봉사 활동기관에 보면 이런 구조 자체를 되게 행정적인 딱딱한 구조에서 상당히 유연하고 말랑말랑하게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문턱을 낮춘 그런 구조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기관들이 요즘 몇몇 보여요. 그래서 소통을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슈퍼비전의 요소, 고려할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슈퍼비전은 내가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을 담당했다고 해서 그 담당자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 차원에서 그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아니면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동일한 메시지의 어떤 그 관점을 갖고 이거를 슈퍼비전을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까 그 13가지의 운영 체계는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보면 네. 거기에 슬라이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요. 네. 어쨌든 그거는 뒤에 한번 다시 맞물려 있다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인파워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초반에 얘기했죠.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들, 우리 비전이 상당히 봉사자의 인파워링하는 것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바로 1, 2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봉사자는 무상으로 주어지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7번의 최고의 수준의 어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봉사자의 어떤 성숙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활동에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생적인 운영 장치. 혹시 자원봉사 단체 중에 직속봉사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뿌리 단체처럼 뭔가 자생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일부러 만들고 인큐베이팅하고 그것을 예산적인 물심량으로 돕는 그래서 어떤 정말 유급 직원의 일부를 담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기도 실은 해요. 그리고 상당한 역량을 우리가 기대하기도 하는데 자생적인 운영 장치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좀 먼 측면에서 중요하다.
풀뿌리 단체는 당연히 자생력이 있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사람을 모았고 필요에 의해서 의견이 많은 사람을 모았고 필요에 의하면 규칙도 만들고 예산도 만들고 공모사업을 따오던 자기 회비를 내던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기관의 의도성을 갖고 조직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어떠한 사업의 방향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기다려봐. 센터 아니면 우리 기관이 뭐라고 얘기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기다려봐. 뭐 돈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기다려봐.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는 리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센터가 놓았을 때 아니면은 뭔가 집중을 그 단체에 하지 못했을 때는 붕괴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자생적인 운영 장치를 모든 단체나 기구에 만들어주는 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어떤 회칙이나 어떤 공동의 약속을 대화를 통해서 만드는 것 그리고 예산의 지원이 없어도 스스로 회비를 모으거나 어떤 공모사업을 지원하거나 이런 뜻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셔서 자신들의 어떤 그 운영비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이거를 우리가 다 그동안 먹여줬는데 자 내년부터는 스스로 하세요가 아니라 2년이든 3년이든 자생적인 어떤 단계 절차를 마련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더도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들을 권장을 하고요. 왜냐하면 리더가 너무 장기 집권했을 경우에 그것이 자신의 권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완장효과가 나고 이제 갈려요. 리더 그룹과 이제 일반 단체 그러면 일반 구성원 그러면 리더가 얼마나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것들이 안에서 갈등으로 골반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리더도 돌아가면서 하거나 아니면 전 구성원의 임원화 이런 방식으로 상당히 각자의 역할을 갖도록 하고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하는 것도 괜찮지만 만약에 로테이션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직무, 가벼운 직무라면 돌리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상황에서 역할이 완성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좀 세부적인 정리나 조정 사례들이 혹시 있을까요? 완장되는가요? 네. 그럼 너무 자기 이익화되는. 그렇죠. 자기 이익화되는 단체의 리더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식은 누군가가 센터 어떤 기관에서 그거는 당신의 권력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정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리더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해요. 그 성장 단계의 발판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 수평적인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개입의식은 우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체 운영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인큐베이팅 차원에서 단체가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의 의사소통을 하는가 리더는 어떻게 선출하는가 그리고 자생적인 어떤 회비 마련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신입 회원들이 어떤 주기로 몇 명 정도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의 규칙을 함께 만들고 운영을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센터가 만약에 너무 오래된 단체 이런 것들이 보통 원래 그들 방식으로 늘 해오던 습이 있는 단체는 실은 잘 바뀌진 않아요. 잘 바뀌진 않는데 그래도 나름의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단체의 어떤 훈련 과정 속에서 변화의 그 요소를 충분히 품고 있는 단체라면 단계적인 전략을 통해서 노출시키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을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식을 못해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반복적인 훈련은 리더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도 상당히 훈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한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좀 매체 활용이 많겠죠. 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을 하는 목적이 아까 뭐라 그랬죠? 지도 감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활동 안에서의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활동을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자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든지 아니면 들으면서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실무자의 의견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한다든지 라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의 의사소통은 뭔가 확인하거나 점검하거나 지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주체적인 시민들 말하는 것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그런 구조 안에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단체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왜 조직이 됐지? 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딩 시켜주는 것도 실은 의사소통 과정 안에서 우리의 역할일 수도 있고 그들 안에서 그러한 역동이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잘 기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봉사자와 어떤 관계를 맺는 측면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했지만 네, 이 부분은 요 첫 번째만 정도 좀 얘기해 볼까요? 뭐냐면 아까 13가지 정도의 운영 프로세스가 있는데 뭐 관리 지침 마련서부터 평가 단계까지 이게 쭉 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봉사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 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공공성에 입각해서 자원봉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누가 하면 좋은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일정 부분 어떠한 그 역량이 필요한 업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에 봉사자의 모집이나 면접이나 배치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다 열어놓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겠고 그렇다고 너무 일정 부분 연령을 제한하거나 예를 들어서 요즘 되게 그런 거 민감해요. 뭐 50대 이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성별에 대해서 약간 좀 언급을 한다든지 했을 때 봉사자는 나도 이 일 하고 싶은데 나도 이 업무 잘할 수 있는데 나 나이가 이보다 많아 아니면 난 성별이 달라 나는 뭐 이런 거 전공이 아니야 라는 측면에서 나는 왜 안 돼? 라고 물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도 실은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는 개인의 어떤 만족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가? 자원봉사의 공공성, 시민이 안전하고 그리고 어떤 시민의 참여로 인해서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봉사자가 참여하는 것이 뭔가 효율성, 효과성 이런 측면이 아니라 직무와 아니면 역할이 필요한 것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러한 단계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예 모집과 면접과 배치를 신중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봉사자들끼리 또 어떤 멘토 시스템이나 슈퍼비전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봉사 단체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늘 그 봉사 단체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리더도 안 바뀌고 조직 구조도 안 바뀌고 하는 일도 똑같고 신입 봉사자는 들어왔다가 몇 개월 못 버티고 몇 주 못 버티고 나가. 그래서 늘 그 단체는 그 인원으로 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결속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 안에는 응집력도 있지만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미세한 갈등도 실은 있는 거고 봉사 단체가 정말 이렇게 건강하려면 사람도 순환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 뭔가 역할에 대한 순환도 상당히 필요하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배경과 새로운 관점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하는 것도 봉사단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체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생로병사처럼 생성됐다가 뭔가 변화도 겪고 소멸하기도 해요. 그런데 소멸을 좀 더 늦추고 좀 더 지속 가능한 변화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단체가 건강해야 하는데, 건강한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들고 날과 상당히 문제가 없어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로막는 기점들이 아마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그러한 것을 직면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 이음에서 그 서초구 자원봉사 센터랑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자원봉사 건강성 점검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오래된 봉사자와 함께하기 위한 셀프 체크 점검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구력, 근력, 유연성 뭐 이런 것들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그 요소를 건강성의 요소를 두고서 봉사자가 누가 옆에서 너는 건강하지 않아, 너는 너무 너무 지속하지 못해,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하면서 나는 근력이 상당히 좀 약하구나, 어떻게 하면 근력을 갖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상당히 유연하지 못하구나,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는 난 내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어떤 훈련의 기회가 있을 때 유연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든 점검 지표가 있고요. 그것을 계속 학습하는 학습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관리 자원봉사 활동가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자원봉사 현장에서 활동하는 개인 봉사자나 단체 이런 것들이 조금 건강하게 되어지도록, 건강하게 지속되도록 할 수 있는 장치가 뭘까라는 것들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죠. 활동 종료에 대한 정책 체계도 좀 점진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수습 기간을 갖고 중단해보고 종결을 이제 하는데 이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보면 봉사자도 뭔가 갈등의 어떤 당사자도 억울해요. 아니면 나도 뭔가 할 얘기가 있어요 라고 호소할 수 있는 창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점진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로 종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이렇게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면담을 조금 깊이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재동기화 시키거나 다른 업무를 배치를 하거나 아예 다른 기관으로 어떤 의뢰를 하거나 마지막에 이제 영광스럽게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 스스로 봉사자가 나 이쯤이면 정말 충분히 인정받고 만족해 라고 할 수 있는 의도적으로 약간 좀 띄워드린 그런 것도 조금 의도적인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그 완장차고 어떤 그 단체를 오랫동안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자기 차기 리더를 안 키워요. 왜냐면 내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면 대안이 없죠. 그럼 내가 또 계속 할게.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그 단체나 어떤 그 조직이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직면하게 하고 모든 구성원을 직면하게 하고, 대안이 없는 것은 이거 없으면 이 몸으로 씹는다, 잠시 공석도 괜찮다라는 측면으로 깔아두고서 정말 뭔가 좀 더 하나 더 윗단계로 올려드리는 것도 그냥 대표하지 마시고 고문하세요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정기적으로 우리 어떤 위원회의 어떤 위원장을 하세요 라고 해서 활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권력이나 어떤 그거는 가져가실 수 있는, 직위는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동기부여 방식은 실은 다양한 욕구는 여러 가지 매체나 어떤 자극활동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적합한 직무로 이어져야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리더십까지, 끌어주는 리더십까지 있다. 그게 동료 봉사자일 수도 있고 활동 어떤 현장의 실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일감일 수도 있고, 리더십이 있으면 동기에서 행동으로 나아가는데 훨씬 더 자극적으로 동기부여가 된다는 측면이고요.
이게 아까 그 메슬로우의 동기요법이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안전에 대해서 이제 보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은 이게 1단계에서부터 충족이 돼야 위에 자기 실현 자아조정까지 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봉사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하면서 활동을 지속하게 할까? 우리가 워낙 뭐 온라인 자원봉사, 비대면, 언택트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답인가? 라고 하는데 실은 그것도 해보니까 그것도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모이면 안 되나? 우리 지금 뭐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무조건 모이지만, 무조건 활동하지만 거리도 이것보다는 시간차를 벌리거나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지 말고 소규모로 좀 더 그 횟수를 여러 번 하거나 해서 정말 관계를 놓지 말도록 하자. 어차피 자원봉사는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활동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의 고려 사항들, 고민 지점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안전과 생존과 관련해서 안전 장치들은 그럼 온라인이나 언택트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럼 어떻게 유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인증하고 봉사자의 어떤 참여 욕구를 어떻게 확인하고 나는 어떻게 소통할 건가 라는 측면에서 고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언택트 어떤 봉사활동, 온택트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설계가 상당히 심플해야 돼요. 그리고 봉사자 참여 구조가 아주 쉬워야 하고 그리고 봉사자 그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봉사자의 활동 경험을 해석해주거나 아니면 인정해주거나 아니면 애로사항을 뭔가 같이 이야기해서 같이 이거를 대처하거나 하는 창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실은 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최근에 정책 저널을 온라인 자원봉사 타이틀을 가지고서 정책 저널을 발간을 했어요. 거기에 이 온라인 언택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프로그램 소개라든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의견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고요. 아까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성취, 친교 이런 권력의 어떤 그 지점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의 최고의 동기화는 직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테이프를 잘해서 동기요인을 잘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도 실은 제가 아까 좀 얘기했는데 주민의 어떤 그 주도성, 봉사자의 주도성 발현하는 것이 우리 촉진자적인 역할에 있어서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비전을 공감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공유하는 거 중요한데 비전만으로는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일이 나의 흥미와 관심도와 연결이 돼야 되는 그 지점인데 그러면 어떻게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라고 하면 정보를 잘 많이 제공하는 것도 공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참여만 무조건 하세요 라고 하고 있진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프로그램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홍보에 근접하기 위해서 참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밑밥으로 봉사자들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들에 대해서 자주 그걸 노출시키고 알게 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네 번째 자기 결정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소통의 아주 끝판은 우리 사업에 그것을 잘 반영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반영이 되지 않는 소통은 봉사자가 소통한다라고 느끼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뭐 어떤 아이가 엄마 나 스마트폰 사줘. 스마트폰 좋지. 우리 반에도 나쁜 거 다 있어. 그러면 좀 속상하겠다 너만 없으면. 이거 되게 공감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엄마가 스마트폰을 사줬느냐? 스마트폰을 안 사줬어. 그러면 결국은 엄마는 내 얘기는 소통을 해서 대화를 해서 들어주기는 했어. 공감은 해줬지만 결과적으로 나한테 어떤 변화적인 어떤 후속 조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엄마랑 대화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 봉사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하는 거 그리고
일곱 번째 어떤 그 책임과 역할만 우리가 봉사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대화의 자리에 주체로 초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인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서적인 부분들이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도 있고 봉사자가 와 닿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인정의 내용도 유형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봉사자가 어떤 측면에서 동기부여되느냐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정정을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은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인정, 뭐 이런 경제적인 인정, 뭔가 그 실비에 대한 인정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 정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실은 자원봉사자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어떤 상황을 인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을 조사해보고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라든지 건설라든지 환경적인 특징이라든지 지역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어떠한 분위기에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방식의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자원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모으는 것은 데스크 리서치 방식도 있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가서 이야기를 듣거나 대화를 나누는 방식도 좋겠고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은 현지 답사를 동양과 돌듯이 내가 의도적으로 돌거나 그 안에서 뭔가 발견하기 위한 관찰을 하는 것도 또는 인터뷰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자료를 모으기 위한 문제 정의에 다가가기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데 우리의 뭐 인적 자원 아니면 뭐 정보 자원, 뭐 지식 자원 여러 가지 자원들은 실은 다 사람을 통해서 또는 기관 안에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데 협력의 관계도 실은 기존에 우리가 뭔가 협력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해서 뭔가 MOU를 체결을 하고 뭔가 간담회를 거시적으로 거창하게 하고 협의체를까지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운영되는 내용 알자는 하나도 없어. 실은 그런데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협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움직이는 협력은 뭐냐? 작동하는 협력은 뭐냐라고 하면 뭔가 MOU까지 체결하지 않아도 괜찮아. 계약을 맺지 않아도 돼. 하지만 유연하면서도 느슨하게 서로 관계 여기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구나. 이런 자원이 있구나. 그것을 알고 얼굴을 아는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얼굴을 서로 아는 관계. 그리고 그렇게 느슨하지만 뭔가 쫀쫀하게 밀착되어 있진 않지만 자원을 잘 파악하고 있고 정보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협력 관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재난 같은 경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느슨하거나 어떤 밀착 관계가 아닌 곳이 좀 더 재난 현장에서는 역동적으로 뭔가 협력하는 구조가 나아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아는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어떤 이슈를 가지고도 딱 모이진 않더라도 일상적인 모임을 하거나 네트워크 모임을 갖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발전 단계도 우리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자생력을 강조하고 싶고요. 자생력의 요소는 앞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자생력이 상당히 봉사 관리라는 것이 활동을 하게끔 하고 그 목적 취지에 맞는 일들을 하게끔 해야 실은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의 자생력 관리하는 부분, 단계적인 우리의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자생적 운영 장치들은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 마지막 수요처 관리 개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센터 같은 경우는 수요처라는 곳을 이제 같이 파트너로 이해하고 뭐 시간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 면에서 수요처와 함께하고 있는데
수요처가 우리 기관에 무엇을 기대하는가, 자원봉사 센터에 무엇을 기대하는 것도 실은 그것을 알고자 좀 리서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욕구 조사를 좀 정기적으로 하고 그것에 맞는 일감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센터, 자원봉사 센터는 자원봉사 센터가 뭔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면 그게 우리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방식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 지역의 큰 네트워크, 퓨처가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자원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꿰어내는, 구슬을 꿰어내는 방식으로의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 일감을 창출하고 단체가, 그러니까 수요처와 수요체 간의 연결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는 자원봉사 관리 활동 지원 측면에서 이런 고급진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또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 공유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5분이 넘었네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